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제는 조금 색다른 것 같습니다. 또 뭐 시기도 적절한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적절한 것 같고, 어쨌건 제가 맡은 주제가 남북 경력 확대와 경제 공동체 형성 방향입니다. 제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남북 관계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저는 경색 국면이다. 물론 그 가운데서 약간의 기회를 갖다 막는 그런 분위기도 보입니다만, 그런 기본적으로는 경색 국면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이사도시 등을 인해서 남북 경협이 지금 현재 위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경협 중단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경협 확대를 논하고 또 경제 공동체 형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연초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통일 대박 말씀하셨고, 또 드레스덴 선언, 또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시키고 해서 통일 준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또 남북 경협 확대와 관련한 이런 논의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적절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건 남북 경협 확대와 경제 공동체 형성 방향이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그 현재의 분위기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정당하기로서 그런 의미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고, 당연히 지금부터 통일 준비한 입장에서라도 이 논의는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로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그 대북 통일 정책 속에서 남북 경제 공동체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북 통일 정책 속에서 남북 경제 공동체가 그야말로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민족 공동체라는 어떤 틀 속에서 일부로서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아주 경제 공동체가 독립된 것으로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본다면 3대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민족 공동체인데, 이때는 그야말로 남북 경제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의 좀 하위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분야는 좀 좁습니다만, 그러나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과거보다는 한 단계 나아간 어떤 그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작은 통일을 말씀하시면서 경제 공동체를 새롭게 언급하는 걸 본다면은, 역시 다른 분야의 공동체보다는 경제 공동체가 형성하기가 쉽고, 또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좀 더 진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는 주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 속에서 경제 공동체는 대체로 민족 공동체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여타 부문의 공동체와는 달리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경제 공동체를 언급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쯤 경제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또 그런 언급도 대북 정책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가시적이고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경제 공동체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요원하다,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대북 정책 속에서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또 남북 경협을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이 확대되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경제 공동체 형성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공동체는 그걸 형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럼 이런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하는 데 있어 어떤 장애가 있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 장애 요인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통합 이론이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경제 공동체에서 어떤 경제 통합 이론은 이 남북한 경제 공동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론이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생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성 과정을 본다면 역사상 등장한 여러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남북 경제 공동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그 KDI는 이석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공동체 형성의 장애는 남북한 경제 및 상호 교배에 따르는 다양한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비대칭성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고 부수적으로 하나가 존재합니다. 우선은 남북한은 이질적인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주의 계획 경제이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경제 체제로 투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공동체는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투렴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또는 이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에 북한이 과연 경제 공동체의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경제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남북한 간에는 지금 현재 큰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서 우리가 북한이 한 40배 이상이 되죠. 그런 경제적 규모를 한다면은 이런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크다란 경제 체제 속으로 경제 규모 속으로 작은 경제 규모가 흡수 또는 합병, 병합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할 겁니다. 아주 큰 경제 규모가 있고 다른 조그마한 게 있다면은 같이 섞어 놓으면은 조그마한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규모, 경제 격차에서 기인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제적 형격 차이에 따라서 만약에 남북이 그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해 나갈 경우에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것인가? 당연히 그 남북한이 경제 교역이 확대되고 경협이 확대된다면은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 때는 결국은 북한과 같이 경제 규모가 아주 작은 국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남 경제 의존 또는 대남 경제 종속의 문제가 발생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 공동체 이르기 이전에 이미 북한은 우리는 남한과의 그 경제 교육 또는 경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시키지 못하겠다, 할 수 없다 한다면 우리가 예속된다. 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기인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요거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만 남북 경협 또는 남북 경제 공동체에 접근하는 목적, 남북한의 목적이라 또는 동기에서 현격한 어떤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남북한 경제 교류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최우선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익도 추구하지만 동시에 남북 경협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다거나 또는 통일을 나아간다거나 또는 긴장을 완화한다거나 평화를 정착한다거나 어쨌든 경제 외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즉 동기에서 목적에서 남북한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차이는 무엇을 야기하는가? 결국은 이런 경제 남북한의 어떤 동기 목적의 차이는 바로 경협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만약에 남북 경협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거나 또는 경협이 중단되었을 때 다시 복원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추진 동력을 갖다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공동체 형성 장애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어디까지 남북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는 기반이 구축이 되어 왔는가? 제가 말씀하신 앞부분의 장애 요인을 본다면은 결코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뭐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어떤 체제의 차이가 조금 좁혀졌는가? 남북 경협을 통해서 전혀 좁혀지지 않았죠.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결정이고 어떤 것이지만, 그러나 북한의 어떤 시장화가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 시장화가 과연 남북 경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큰 어떤 촉발되는 것인가, 유발되는 것인가, 확대되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답을 우리가 답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현재까지 남북 경협은
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가 무난하게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시장화 문제 또는 북한의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도 역시 전혀 어떤 그 남북 경협이 경제 공동 형성에 기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북한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경협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경협 방식이 북한의 시장화 또는 변화를 촉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협 방식은 북한은 외압을 창구로 활용했다. 즉 북한은 북한 물건을 팔고 우리 돈을 받아가는 형태, 또 아니면 관광지구에서 관광객의 수입을 하는 형태, 또는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을 가져가는 형태, 이런 형태는 결국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경협 방식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두 번째, 경제 공동체 또는 남북 경협을 통해서 과연 북한의 경제력이 조금 남북 경제력이 좀 완화가 되었는가, 차이가 완화되었는가 전혀 아니죠. 남북 경협이 확대되고 계속해서 이 시기까지 쭉 본다면은 북한의 경제 규모, 남북 간의 경제 규모 격차는 더더욱더 벌어졌다. 이것은 경협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전혀 남북 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가? 경협 확대되기 말고 그때는 그야말로 경협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공동체 기반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어떤 경협이 확대되지 않고 중단되고 축소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서 바로 말씀드린 경협을 하는 목적, 경제 공동체 형성의 목적 또는 동기에 있어서 서로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중단된 것을 다시 가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에는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제 공동체 형성 방향을 갖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제 공동체를 갖다 잘 이끌어 나가 구축을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결국 경협 확대가 되지 않고서는 경제 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다. 그럼 경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협을 갖다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제 북한 경제 시장화 확산을 유발하는 그런 남북 경협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북한 경제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경협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또 북한의 여타 지역 및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점선면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것은 북한의 경제 특구이지만 그러나 폐쇄는 어떤 특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은 지향하고 바로 어떤 북한과 연계성이 있는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그런 것을 해야지만 시장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에서 만약에 시장화 또는 시장화 계획이 진행된다면 이런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경협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유통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시장합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바로 생산 부분에서의 시장화가 진전이 있어야지만이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화가 확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생산 부분에서 시장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기업, 소기업을 출연 및 지원하는 그런 어떤 경협을 하자는 것이고 또 북한에서 시장 지향적인 개혁이라든가 그런 개혁 개방 정책이 있다면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협을 추진하자는 것이죠. 지금 북한은 경제개발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있는데 결국은 이런 데도 우리 기업이 진출한다거나 한다면은 북한의 시장화 이것을 확산 유발하는 경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북한 경제를 갖다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격차 해소해야지만 경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 경제 고도 성장을 갖다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경협 사업은 무엇인가? 이것은 북한 경제를 그야말로 종합적인 개발하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협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우선 유성하도록 경협을 추진하고 여기에는 북한의 노동 집약적 산업하고 기체화적 개발 적사하고 이것을 수출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특구, 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중심으로 남북 경력과 연계해서 북한 기지를 개발하도록 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북한은 미래지향적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경제개발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북한 내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북한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경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남북한 경제 연계성 확대에 있는 그런 경력을 추진해야 됩니다. 경제 연계성 확대라는 것은 앞서 북한 경제의 남한 경제 의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단순히 남북 경제를 확대해 버린다면은 그야말로 북한 경제는 일정 기간 지나면 그 남한 경제 예속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경제 연계성 확대를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보다는 연계성 확대의 방향 경영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는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앞선 세과의 달리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 동기와 목적의 어떤 차이가 있다 했는데 이런 동기와 목적의 차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경력 확대를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에 앞서 말씀도 했습니다만 북한은 마음대로 한다 했는데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괴리를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대 수준을 낮추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정경분리 또는 정경분리의 건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남북경협 교착 상태 이런 중요한 상태를 갖다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남북경협이 확대되고 동시에 이제 경제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